안녕하세요. 김새벽입니다. 오늘은 후오비와 트론에 대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후오비는 글로벌 거래소죠. 상당히 큰 거래소인데 현재 상태가 안 좋습니다. 경영난으로 인해서 저스틴 선한테 매각이 된 상태고, 저스틴 선은 이제 트론 창업자이고 크립토 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후오비가 이제 좀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예전부터 많이 나왔고, 현재 난센의 후오비 분석 자료를 보면 거의 이 보관 중인 전체 자산의 31%가 후오비 자체 토큰입니다. 후오비 토큰. 그리고 두 번째 트론이 17%, 나머지 뭐 비트나 스테이블 코인 합쳐봐야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소는 거의 50% 가까이에 있는 자산이 저스틴 선과 후오비의 자체 토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그거 말고는 별 볼 일이 없는 거래소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핵심적인 거는 이 후오비 토큰과 트론을 실제 보유자들이 많이 입금을 한 건지, 아니면 거래소와 저스틴 선이 다 들고 있는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보유금 증명 얼마 전에 거래소들 한번 싹 했죠. 그때 후오비가 고객 준비금의 50%에서 60%밖에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었고, 그리고 거래소 내에 있는 자산들의 절반이 이렇게 조금 자체 토큰이면 상당히 거래소가 이제 부실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스틴 선이 출시한 디센트럴라이즈드 USD, 그러니까 이게 루나 같은 탈중앙 스테이블 코인인데 구조가 비슷하면서 약간 달라요.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는 실제로 테더도 많이 있고 USDC도 많이 있어, 비트코인도 많이 있어, 트론도 많이 있고, 그래서 고객 준비금의 2배 가까이에 되는 유보금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USDD는 굉장히 안전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말이 많았던 게 얘네 백서 화이트 페이퍼에 보면 자그맣게 이렇게 써 있어요. USDC는 어떤 경우에도 이거를 맘대로 사용할 수 없다, USDD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USDC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건 보여주기식 이제 DP용이라는 거죠. 전시용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러니까 전시용 준비 자금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3억 불짜리 그 USDC를 빼면 대부분 이제 트론에 대한 가치인데, 트론은 그냥 자기가 만든 코인이잖아요. 물론 시가총액이 높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FTX, FTT 토큰이랑 루나랑 지금 똑같은 거죠. 과연 이게 얼만큼의 가치가 될까? 지금 트론이 많이 빠져서 이제 0.05달러지만 고점 생각하면은 0.1달러고, 뭐 전체적인 시장 하락에 비해서는 안 떨어진 거지만 이게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치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이제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배킹 자산을 스테이블로 갖고 있는 게 좋은데, 근데 이 스테이블 중에서 3억 4천 불은 뭐 DP용 자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USDD가 1달러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반문이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스틴 선이 만든 USDD도 이렇게 되게 위험한 상태고, 실제로 USDD의 패깅도 깨진 지 오래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 이제 1달러에 딱 맞춰줘야 되는데 11월 달부터 패깅이 막 깨지더니 지금 계속 깨졌다 올랐다 하면서 단 한 번도 이제 그 이후로 딱 정확하게 1달러를 맞춘 적이 없어요. 계속 디패깅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런 이슈가 있고, 또 후오비마저도 조금 부실 자산들이 많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어제 오늘 터진 거죠. 출금 러시가 터지면서 오늘만 1억 2천만 불의 출금 러시가 들어왔고, 이걸 막기 위해서 저스틴 선이 방금 전에 바이낸스에서 후오비로 1억 불의 스테이블 코인을 쐈습니다. 테더를 쐈는데 바로 4천만 불 출금 나가고 이제 또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그것도.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트론이 저스틴 선의 본거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숏 전략으로 많이 접근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숏을 탄 상태입니다. 숏을 타서 아까 이제 한 5천 불 정도 익절을 하고 다시 타서 지금 홀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서 이런 배경이 있고, 차트적으로 보자면 이게 이제 좀 장기 차트인데 2018년도부터 있는 굉장히 유사하죠. 어떤 코인하고 FTT 토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FTT 토큰도 이런 식으로 디센딩 트라이앵글을 그리다가 이제 밑으로 한번 팍 빠지면서 나락의 길을 걸었던 사례가 있었고, 트론도 비슷합니다. 트론도 이렇게 디센딩 트라이앵글을 그리면서 이 저점 라인을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 속에서 굉장히 이제 그 불안한 저점 지키기를 계속 하고
하고 있다. 근데 이게 깨질 확률이 높다라는 게 이제 저의 관점입니다. FTX 그 사태 때도 상태가 굉장히 비슷하고 걔네도 했던 게 FTT를 담보로 해서 뭐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레버리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방어가 안 되면서 FTT가 확 빠지고 FTX의 거래소에서 뱅크런이 일어나면서 FTX의 그 부실한 상태, 부실 자산이 여지없이 세상에 공개되었던, 그러면서 거래소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는데 똑같죠. 정말 오마주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FTT는 현재 이제 호비 토큰과 트론의 포지션하고 동일하고, 호비 토큰도 지금 크게 보면 이제 디센딩 트라이앵글을 계속 그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방으로 지금 압력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고, 사실 이때 한번 깨졌는데 지금 요 지지 라인에서 또 밑으로 깨지냐 마냐 뭐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유사한 상태고, 그리고 USDD 같은 경우도 루나의 UST하고 굉장히 유사한 상태, 그 자산 준비금이 부실하다. 그래서 이제 저스틴선은 지금 궁지에 몰린 상태입니다. 후오비에 있는 이 자산들, 그러니까 고객의 출금을 감당하려면 어디선가 이 돈을 메꿔야 되는데 USDD는 메꿀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제 USDD 여기에서 이거 테더 빠진다, 비트 빠진다 이러면 USDD 무너집니다. USDD가 지금 폴로닉스에도 많이 상장돼 있죠. 거의 기축코인으로 돌아가는 거래소가 폴로닉스인데 그거 저스틴이 샀어요. 그런 상태고, USDC는 쓸 수 없다 되어 있는데 위급 시기에는 쓸 수도 있겠죠. 그게 만약에 USDD를 위해서 안 쓰이고 호흡비를 위해 쓰인다, 그게 또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스틴이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은 트론이에요. 갖고 있는 트론을 시장에 팔아서 고객들의 호흡이 자산 출금을 감당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안 하면, 그러니까 트론을 안 팔고 그냥 출금 막아버려 이러면 이제 샘 뱅크런시하고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고, 감옥에 가시게 되는 거고, 뭐 이제 그게 싫으면은 트론을 팔아서 가격이 떨어지는 건 투자자들에게 저스틴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가격이 떨어져서 뭐 신뢰를 잃었고 트론 기반의 어떤 디파이라던가 생태계가 좀 무너진다 뿐이지 뭐 콩밥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스틴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 스테이블 코인이나 원래 자산을 사용하다가 그게 안 되면 트론을 팔아야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트론을 팔아서 이 트론이 시궁창에 박히더라도 호흡이 고객들에 대한 출금 의무를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트론에 대한 이제 숏 전략을 좀 잡은 상태예요. 그래서 트론이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FTT처럼 막 엄청 지옥으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빠져봐야 한 30% 정도 빠지면은 거기에서 단기 익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전략을 짰고, 반대로 보자면 이제 이런 전략이나 이런 매매법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어떤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뭐 여러분들이 맨날 뭐 USDD 담보금 보고 있고 난센의 포트폴리오에서 지금 호흡이가 뭐 어제 오늘 얼마 출금이 됐네 이런 거를 보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대부분 전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숏 전략을 잡는다라고 하면 저배율로 해서 잡고 어느 정도 좀 떨어져서 수익이 나면 익절하시고서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트론이 떨어지고 뭐 호흡이 출금 러시 일어나고 뱅크런 사태에도 호흡이가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 저는 비트코인은 한 번 더 저점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한 번 더 이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그때야말로 비트코인에 대한 진정한 과매도 시기가 나오고, 그때는 이제 과대 낙폭에 대한 매수 참여를 조금 해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투자에 유의하시고 조심하시고 그냥 이런 전략이 있구나, 이런 상황이구나 정도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